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서울 올스톱 상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추이 좀 보겠습니다. 12월 25일 기준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344건으로 등록됐습니다. 자, 11월 25일 기준 10월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40% 감소했어요. 자, 그렇다고 10월달 거래량이 많았냐? 2200건이 안 되는 정말 거래 가문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40%더 감소했네. 아예 매매가 씨가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달은 알겠다. 현재 12월 달은 어떠냐? 12월 25일 기준으로 12월 거래량 봤더니 335건 정도가 나옵니다. 11월 25일 기준 11월 거래량과 비교해봐도 한 15% 정도 감소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현재 12월 달도 거래 급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래 급감 상황이 4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젠 매도자들도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KB국민은행 주간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에서 서울은 50으로 지난주 51.8과 유사하면서 매수자의 관심은 거의 사라졌고 매도자 문의만 더 많아진 상태다. 12월 초만 해도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가 120이 넘었었는데 지금 50까지 하락했다는 거죠. 그것이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도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5%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아마 다다음 주쯤에서는 보합 또는 마이너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 변동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0.0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원래 이 겨울 시즌에는 신규 단지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좀 전세 가격이 약세이긴 한데 이번에는 유난히 빨리 그리고 강하게 왔다는 거죠. 자, 서울 자치구별도 좀 온도차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마이너스 0.03%로 지금 서울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금천과 관악구는 상승률이 제로였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들도 하락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서초 지역은 0.12%로 빨간색이죠. 왜 그런지 저희가 시세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10군데, 경기 지역 10군데를 저희가 매주 분석해드리죠. 오늘은 한강 이남의 강남권 중심의 6개 단지, 그리고 한강 이북의 4개 대단지를 중심으로 각 아파트당 2개 평형씩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반포자이 아파트 볼게요. 반포자이 아파트 이번 주에 거래량이 2건이 터졌습니다. 12월 11일 날 84제곱미터 타입 거래가 있었고요. 11월 달에 18일 날 244 전용 면적 타입에서 무려 72억 원 실거래가 떴습니다. 이건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죠. 46억 아파트가 1년 만에 72억이 됐다. 반포자이에 무슨 일?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되면서 포털 메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장식되고 반포자의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일단 35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4억이 최저 급매물이었는데 이번 주에 34억 5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50평은요 지난주에 43억으로 무려 2억 정도 하락한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1억 정도 반등을 하면서 44억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면적 거래 하나만으로도 그 아파트 전 평형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죠. 거래가 진짜 없는데 가끔 이렇게 뜬금없게 생긴 거래량이 이제 거래가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자, 반포자이 전세 시세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9억, 이번 주에도 19억으로 변동사항 없었고요. 50평은 지난주에 29억, 이번 주에도 29억으로 일단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300세대 대단지 아파트, 아직 입주 2년차는 안 돼서 그렇게 뭐 금매가 많거나 그럴 단지는 아니고 그냥 개포 지역 강남 신축 아파트 흐름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월 이후에 실거래 등록된 건수가 3건이네요. 이번 주에 등록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6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1억 5천, 이번 주에도 21억 5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4평도 27억 9천, 이번 주에도 27억 9천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26평 전세 시세는 10억 5천만 원인데 이번 주에 전세 시세가 5천만 원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4평 전세 시세는요 지난주에 34억 5천인데 이번 주에는 14억으로 융자 없는 매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또 다른 강남권 아파트 보겠습니다. 교육의 중심지 도곡레스 아파트 살펴볼게요. 저희가 33평과 44평 시세 변화를 체크해 드렸는데 10월 이후에 실거래 등록 광고 건수 봤더니 10월 27일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등록이 안 된 상황이에요. 3000세대 아파트가 11월달, 12월달에 등록된 게 없다는 거죠. 자, 33평 지난주에 32억, 이번 주에 33억으로 오히려 호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2주 이내에 등록한 가장 최신 매물을 소개해드려서 그전 매물은 거래가 있든 없든 매물이 존재하든 않았든 일단 누락시키고 최신 매물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호가가 1억이 올랐다는 거기보다는 일단은 요즘 매물로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평은 지난주에 39억, 이번 주에도 39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전세 시세 지난주에 33평은 19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19억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43평은 25억에서 이번에 24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강남권의 전세 시세가 좀 많이 조정되는 게 눈에 띄시죠? 자, 파크류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6,864세대 헬리오시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다란 단지였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요, 이번 주에 거래가 한 건도 등록이 안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거래가 한 건도 등록 안 된 상태, 11월 달에도 두 건밖에 안 돼 있죠. 자, 26평과 32평 시세 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6평은요, 지난주에 20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20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32평은요, 지난주에 24억에서 1억 1천만 원 하락한 22억 9천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도 일단 그 매물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 시세는 좀 변화가 있었어요. 26평 8억 8천 하던 거 저희가 10억으로 재조정했고요. 이제 11억 7천 하던 32평 전세 시세 1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주 이내의 매물로 업데이트 해 놓은 거라서 거래가 안 돼서 계속 있었던 매물은 저희가 일단은 포함을 안 시키고 요즘 등록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 시세가 급반등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5,540세대 이 아파트 이번 주에도 거래가 등록된 게 없습니다. 10월 달에 한 건, 11월 달에 한 건, 딸랑 한 건씩만 등록돼 있다는 거죠.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3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변화는 없었고요. 39평 역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도 볼게요. 전세 시세 지난주에 9억, 이번 주에도 9억, 그리고 40평 같은 경우는 10억 5천만 원, 이번 주에도 10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이번 주에 한 건의 거래가 등록되어 있네요. 11월 24일 날 76 전용 면적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신속 통합기획에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잠실중흥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는 사업 추진 자체가 지자체 태클로 안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지자체가 원하는 공익적인 부분을 좀 더 해주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좀 받는 방향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한 재건축 사업 활성화 기대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마아파트 시세 보겠습니다. 31평 지난주에 25억, 이번 주에 25억 3천만 원으로 호가가 3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얘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최신 매물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34평 같은 경우는 27억 5천인데 이번 주에 26억 5천입니다. 뜬금없이 1억 정도 하락한 매물이 이제 아무 설명 없이 등록됐는데 일단 저희가 그것은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전세 시세는 지난주에 6억 5천에서 이번 주에 6억 5천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34평 같은 경우는 8억에서 7억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재건축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대문 레미안 위브 아파트 살펴볼게요. 자, 이 아파트도 이번 주에 거래가 등록된 게 없습니다. 25평 33평 매매 시세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자, 25평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13억 3천에 가장 낮은 매물이었는데 이번 주에 12억 3천으로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한 1억 정도 하락을 했죠. 33평이 지난주에 15억에서 14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조정되면서 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33평은 지난주에 5천만 원 정도 조정된 이후에 이번 주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전세 시세 지난주에 6억 8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6억 8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33평 지난주에 7억이었는데 이 매물이 융자를 낀 매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융자 없는 매물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정책에 맞게 호가를 재조정한 겁니다. 자, DMC 파크부자이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4,300세대 아파트 이번 주에 거래 하나가 등록됐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현재 DMC 파크부자이 최저호가 기준으로 매매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25평 지난주에 11억 3천이었는데 이번 주에 11억 3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3억 9천인데 이번 주에도 변화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시세 분석부터는요, 이제 전주하고 비교하는 거 보면 너무 제한적이니까 한 달치를 이제 동시에 보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DMC 파크부자이 25평 6억 5천의 최저 급매물을 이번 주에도 그것이 유지가 됐습니다. 33평은 7억 5천이고 이번 주에도 7억 5천으로 변화하진 않았습니다. 자, 중개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30대 영끌 투자의 대명사였던 노원구를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죠. 3,481세대에 21평과 25평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거래가 등록된 건 없었습니다. 자, 21평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6억 7천, 이번 주에도 6억 7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25평 같은 경우는 7억 9천, 이번 주에도 7억 9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2억 7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1,000만 원 다시 조정이 됐고요. 3억 5천 하던 25평도 이번 주에는 변화는 없었네요. 자, 월드컵 경기장 초역세권의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3,710세대 이 아파트 이번 주에 거래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보기에요. 20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1억 2천, 이번 주에 11억 3천으로 호가를 재조정했습니다. 10억 1천짜리 급매물이 나왔는데 이거는 임차 승계라고 나와 있죠. 임대사업자 매물을 임대사업자로 승계하면서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과태료는 일부 나오는데 그런 특수한 매물이라서 저희가 일반적인 매물로 취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23평은 지난주에 13억 3천, 이번 주에도 13억 3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20평 33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3억 2천이었고요. 그리고 23평은 4억인데 이번 주에도 4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매매 시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의 35평 5천만 원 호가가 올랐고요. 50평은 1억 정도 호가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신고가 행진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이번 주에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도곡레슬은 이번 주에 1억 정도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3평은 변화가 없었고요. 파크리오는 이번 주에 변동사항 없었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모두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31평이 한 3천만 원 정도 올라간 호가로 저희가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음마아파트는 1억 정도 하락한 걸로 일단은 매물이 등록이 됐습니다. 레미안 위브 아파트도 1억 정도 하락을 했고요. 33평은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DMC 파크부자에는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중개그린 역시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조정을 했고요. 이제 23평은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서초구 지역이 가격이 좀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최근 2주치 데이터를 반영하면서 호가가 일부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돼서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매매 시장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서초 지역 말고요. 자, 중요한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매매 가격이 한꺼번에 떨어지진 않죠. 전세 시세에 연동이 됩니다. 자,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요, 전세 시세가 지난주와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개포레이미안 포레스트는 26평이 5천만 원 하락, 그리고 34평도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도곡레스는 변화가 없었는데 44평이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파크리오는 전세 시세가 1억 2천, 그리고 32평 3천만 원 정도 올려서 저희가 호가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트레하고 파크리오까지 합쳐서 이 정도 시세가 맞아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이 이번 주에는 전세 시세 변화가 없었고요. 음마아파트는 31평은 변화가 없었는데 34평이 2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레미안 위브 아파트 25평은 변화가 없었는데 34평이 한 5천만 원 정도 호가 재조정했는데 이게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융자 없는 매물로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업데이트해서 그렇습니다. DMC 파크부자에는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중개거래는 21평 1000만원 정도 하락했고 25평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산시형도 전세 시세는 변화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한 곳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감소 쇼크가 어느 정도일까 좀 체감이 안 되셔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체크한 10개 단지의 임대 제외 세대수는요. 37,015세대였습니다. 일주일간 등록된 매매 실거래 건수 몇 건이었을까요? 4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매물이 많이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매물보다 수요가 훨씬 더 적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은 거래량이 4개월 가까이 유지됐지만 여전히 집주인들은 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매 아니면 가격을 안 늦추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마다 시세가 좀 다르게 형성되는 이유는 급매 존재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도자들의 마음이 계속 급해지는 게 고가 전세 시장 중심으로 하락세가 계속 크게 나타나요. 전세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 수요가 안 붙거든요. 일단 갭 투자 수요는 전세 시세가 불안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갭 금액도 커지고 2년 뒤에 내가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수자들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냥 전세로 눌러 앉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잡아야 매매를 잡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직 매도자가 덜 급한 게 호가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불안하지 않는가 봐? 예, 매도자는 이유가 있어야 팔게 됩니다. 먼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 내외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막대한 시세 차익 얻은 부분을 예금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금 금리가 1.4, 1.5% 너무 낮은 수준이죠. 아직까지 아파트를 팔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금 금리 1.5% 이상을 강조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2년 전 시세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야, 전세 가격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 2년 전 시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지금 2년 전 전세 놓고 지금 만기되는 사람들 전세 가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언제 나온다? 내년 8월부터 나올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손강 상태를 좀 살펴보시고요. 1월 14일 날에 있은 세 번째 금리 인상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1월, 4월, 7월에 유력하게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아직 1.0%란 초저금리 상황인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하락기는 분명히 시작이 됐습니다. 강도는 약하지만 분명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황을 보면 미래를 예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